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경호처가 수색을 거부해 철수한 것인데요. 자, 사실 경호처의 저항은 예견됐던 것입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봐주기 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자, 공수처는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수본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긴박히 돌아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에 주요 증거들이 없어지고 있다, 삭제되고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엄 관련 파일이 삭제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조사 계획은 어떠한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선원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나주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유, 최근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문에 희생자 대부분이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입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께 좀 유로의 말씀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저도 나주 출신이고 또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이 광주 전남에 많은 소박한 우리 이웃들이고 네. 또 화순 같은 경우에는 또 퇴직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이 또 희생을 당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 계시는 유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들께 심심한 위로와 외도의 심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저도 12.29 사고 바로 다음 날 예. 무안공항에 가서 참배하고 문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국가가 무너지면 또 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국가 체계가 한번 흔들리면 가장 소박하고 또 아름다운 삶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침해를 받습니다. 이래서 이미 무너진 윤석열 정권이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 우리 이웃들 보살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스스로 네. 기운을 내고 힘을 차려서 함께 어깨를 걸고 용기를 북돋는 길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길에 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께서도 또 중앙에서 활동을 하십니다만 또 이 진상 규명과 유가족들의 또 마음을 예. 어루만지는데 앞장서서 예. 좀 마음 함께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야죠. 네네. 네. 자,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만큼 이번 12.3 내란 사태를 바라보는 문제의식 정말 남다르셔서 국민들로부터 큰 칭찬도 받고 계시는 게 사실인데요. 자, 문제는 이제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섰다가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그 모습을 국민들이 생방송을 통해서 오롯이 다 지켜봐야 되는데 이 상황 그렇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무엇보다도 이렇게 비겁하게 그 숨어 있는 윤석열이 문제죠. 그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고 국민들을 보살펴야 하고 누구보다도 국민 생활과 민생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라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내란, 국가 변란을 일으켜놓고 관저에 숨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경호처가 불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범법자, 그렇죠. 예. 피의자 윤석열을 숨겨놓고 법 집행을 차단했다 하는 것은 결국은 내란 공범이다. 특수공무 집행은 방해죄이며 직권남용죄로 이미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끝까지 이 대통령을 경호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들의 주장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미 재판부에서도 경호처나 이 윤석열의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지적도 모두 다 그 기각시켜 버렸잖아요. 다 잘못됐다 해서 일거에 다 기각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지금 시간을 끌고 수색을 거부하고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경호처가 어느 한 측면에서 보면 고립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경호 시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수도방위사령부에서 55 경비단 그리고 33 헌병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저 외부하고 바로 담장 안쪽을 지키는 경찰에서 나온 202단, 101단 이렇게 네. 경찰에서 나온 경비단이 있고요. 경호 지원 인력이 있어요. 네. 이렇게 군에서 나온 55 경비단, 33 헌병 특임대도 이제 경호 임무에 혹은 이 그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고 있고, 경찰에서 나온 경호 지원 팀인 202단, 101단도 이제 거의 다 빠져 있는 상태이고, 네. 실제로 이제 경호처 직원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네. 보면 윤석열이 지금 고립되어 가고 있다. 예. 지금 공수처가 체포를 못했지만 지금은 공수처를 비난을 할 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갖고 우리가 저들은 그야말로 법 미꾸라지해서 법꾸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어쨌든 그 집권 세력이고 거기다가 국민의힘 보수 언론 온갖 그 구구 유튜브까지 다 지금 그야말로 이제 사활을 걸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지혜롭게 잘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도 계셨고, 저희는 뭐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살다 경호처장이 이 기자회견이나 담화를 통해서 입장을 바뀌는 경우 처음 봅니다. 예, 그거는 그만큼 이제 경호처 고립됐다는 내부에 거겠죠. 예, 고립되어 있고 동요가 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굉장히 그 좁은 지역이에요. 청와대하고 다른 데입니다. 네네. 청와대는 크게 보면은 과거 청와대에는 이제 대통령이 일하는 공관이 있어요. 공관, 집무실에는 공관.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묵고 쉬는 관저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동이 크게 있고 그것도 한쪽에 이렇게 경호실이 있고요. 약 4개의 큰 건물과 지역으로 이루어진 것이 청와대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것은 아주 좁은 관저만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평소 같으면 30-40명이나 겨우 지킬까 말까 하는 그 경호처 직원들을 300명 이상 지금 다 집중시켜 놓은 몰아놨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그냥 버스에 누워서 쉬거나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있으면서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 경호처 직원들도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지금 그 수사 구조를 제대로 정비해가지고 공수처 그다음에 국수본 경찰 특별수사대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의원님, 그런 연장선에서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좀 자네들이 해달라 이렇게 일임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 좀 끝까지 밀어붙이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책임 떠넘기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수처가 일단은 이 체포영장을 받은 주체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서는 것은 맞죠. 그렇죠. 수사 전체를 국수본한테 넘기는 것도 아니고 체포만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한다. 라고 하니까 지금 그 경찰청 국수본도 지금 애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검사를 대신해서 공수처도 같이 나가야 되는 거고 합동을 해서 거기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공수처도 같이 있는 것, 즉 공조본 체제, 공동수사 체제가 맞거든요. 그런데 체포만 해와라 이렇게 하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지금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체포만 해다가 그러면 공수처한테 넘기란 말이냐. 자신들이 그렇게 그 검찰의 그 체포만 위임받아서 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좀 약하다. 이렇게 해서 또 국수본은 국수본대로 지금 넘기려면 다 넘겨라. 그러니까 이 수사 전체를 검찰에서 공수처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첩이 됐는데 그것을 공수처가 다시 통째로 국가수사본부에 통째로 재이첩을 해달라. 차라리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체포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공조본 체제. 그러니까
국가수사본부 경찰이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 수사처인 공수처가 네. 같이 가서 집행을 하자. 네. 이런 이야기인데 또 같이 가는 건 또 이게 공수처가 또 싫다고 하는 거예요. 의원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뭐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지금 이들 기관에.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예.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의 공조본부 체제, 현재까지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그럼요, 공조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조본 체제로 같이 가야 가서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 거기다가 경찰 기동대 병력까지 같이 가서 예. 깔끔하게 예. 체포하는 것이 제일 낫죠. 경찰에 지금 책임을 이 업무를 떠넘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함께 네, 가야 그렇게 한다. 해야 되는 거고 예. 경찰로서도 나중에 체포했는데 네. 또 당신들 체포 권한이 있냐 없나 그럼요. 최상목이나 이런 쪽에서 또 문제 제기할 수 아니면 있는 거 권성동이나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에서 예, 국힘에서 또 그걸 뒤집기식으로 여론은 반전의 수단으로 삼으면은 네.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잘못한 내란은 사라져버리고 빌미를 주지 집행 말아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거잖아요. 예.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어수선한 것만 부각돼 버리고 죄진놈은 도망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우 정교하고 효과적인 틀을 예. 공수처와 국수본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짜야 되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민주당이 이 힘과 의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네. 도울 거냐 촉진할 거냐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목이 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좀 갈수록 예. 시간만 좀 벌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호처에서는 시간이 자기들에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욱더 뭐 차벽도 공고히 세우고 철조망도 뭐 이렇게 깔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시간을 더 주고 있는 거 법률적으로 보면 아니겠습니까? 다 예. 불법이에요.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철문을 닫고 안 열어주는 행위만 해도 불법이거든요. 그럼요.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은 네. 문을 열고 예. 체포에 응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저가 이렇게 산 비탈의 언덕 위에 그렇더라고요. 있거든요. 지형상으로는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저기 있겠죠. 산 언덕 위에 있는 그 등산로 쪽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 이제 55 경비단 군인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철조망으로 그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겠다 하는 거고. 자체 대비를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경호처 직원들 밑에서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또 철조망 설치하고 예. 대형 버스로 이렇게 차벽을 서고 있는데 이거는 다 불법입니다. 예. 이것은 용인될 수 없고요. 예. 제대로 이 수사 틀이 다시 재구축되면은 이 철조망이나 대형 버스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이른바 취해법권 지대는 아니고 예전에 뭐 삼안시대에 있었던 뭐 범죄자가 도망가면 잡지 못하는 소도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25년 그렇죠. 지금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내란 수계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발로 인정하는 것이죠. 당당히 걸어 나올 자신은 없는 듯하고 경호처 직원들 뒤에 숨어 있는 이 모습. 자, 그래서 상황들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도 비상대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뭐 특별하게 감지되는 상황이라든가 우리 좀 청취자분들에게 전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오늘 보면은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헌재도 가고 곳곳에 가서 항의하고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관저 입구에는 또 뭐 3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만약에 경찰들이나 공수처 검사가 들어오면 맞겠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것이 이제 답답합니다.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다시 끌어모으기 위한 수법 또 시간을 끌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지금 국수본하고 공수처하고 어떤 식으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인가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에 의한 12.3 내란 사태 이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신데 우리 박선우 의원님께서
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반드시 이 CCTV 증거 보존이 되어야 할 대상, 네. 관련 지역 등의 이름, 해당 지자체까지 표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 왜 어느 정도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CCTV가 원래는 저장 용량이 충분해가지고 예. 90일 정도까지는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뭐 시청, 구청 이런 쪽에서는 이제 30일만 이게 보관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12월 2일, 3일, 4일 최소한 이 그렇죠. 3일분의 그 CCTV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12월 작년 12월 31일까지 이 CCTV 증거 보존 신청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모아가지고 증거 보존 신청을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고 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전체 18명인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예. 3분의 1 이상 의원들이 서명을 하면은 증거를 보존시키고 그 증거를 해당 지자체에서 받아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방법이 없는 건 아니군요. 예, 그래서 예. 이미 지난달 12월 31일 날 이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약 104군데, 네.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104군데의 지역과 시설 그 인근 그 지역의 그 CCTV를 저희가 증거 보존을 신청을 했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지금 보내오고 있어요. 예.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뭐 한 48시간, 50시간 이상 저희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100개가 넘는 CCTV를 우리 직원들이 다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그 시간과 인력이 예.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본 영상을 확보해 놓는 게 일차적으로 가장 또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지워버렸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 계룡대는 저 예. 육군, 해군, 공군본부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예, 거기에서 약 40여 명이 12월 4일 새벽에 예. 버스편으로 상경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예. 그쪽 그 CCTV를 지금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쪽 때문에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이런 영상들을 없애야지 증거 인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것들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요. 예, 그러나 뭐 계룡시 쪽에 네. 다시 계속 증거 인멸을 그러면 누가 삭제하라고 했느냐 이런 것들 저희가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는 그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의원님, 가장 우리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복귀하지 않은 블랙 요원들, 이 사람들의 도대체 행방이 어디냐, 제대로 좀 온대 복귀가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뭐 공항 폭파 임무 또는 이제 사드 폭파조의 임무를 가지고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좀 온대 복귀하지 않은 블랙 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게 좀 어떻게 우리 의원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청주나 아니면은 이제 그 경상북도 성주 사드 기지가 그렇죠.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F-15K 그 비행장인 대구공항 이쪽에 투입된 블랙 요원들은 이제 임무를 종료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요. 네. 나머지 그 아직 파악되지 않은 팀이 3개에서 4개 정도는 있다라고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예. 이 3개에서 4개 조의 그 블랙 요원 팀들이 지금 임무 중단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직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국정조사 특위에서 반드시 이걸 그 조사하고 중단시켜야 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의원님,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고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현 시점에서. 정보사 장교들이죠. 아, 정보사 장교들이군요. 휴민트들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분들. 예, 그렇습니다. 예,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요. 이 상황에서도요. 아직도 지금 뭐가 여기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도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특검도 좀 신속히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뭐 특검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조특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에 들어갔고요. 국정조사 그리고 국조특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핵심 쟁점일까요?
네, 일단은 그 내란의 전모, 그 윤석열이 언제부터 이 내란을 준비해왔고 누구에게 지시하였고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부터 이 행동에 나섰는가 하는 내란의 전모. 두 번째는 이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환란을 유치한다 해서 외환 유치, 예.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다든지 그러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노상원이라고 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과거의 정보사령부 사령관이 여기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수첩에는 NLL, 북한의 NLL 선상에서의 도발 유도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의원님. 예. 이 비상계엄은 거의 전시, 준전시에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조특위에서는 예. 내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가, 윤석열이 예. 누구하고 만나서 이 음모를 수립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의 환란을 유치하는 것. 그래서 현직 대통령도 그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란죄하고 또 하나는 외환유치죄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그렇죠. 다 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핵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미 전 국방장관 김영현에 대한 공소장도 이미 나와 있고 한데 네. 그 내용을 보더라도 도저히 도망갈 데는 없습니다. 숨을 곳은 없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국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육사 41기 노상원 알고 있죠라는 이 답변할 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고 이렇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노상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국민들이나 동료분들께서는 없었죠. 전혀요. 없죠. 현직도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분이. 예, 그렇습니다. 소름이었습니다. 대단한 정보력이십니다. 지금도 많은 정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의원실을 통해서요. 요새는 이제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검찰 수사,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수사된 게 상당히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3일 저녁에 정보사에서 회의했던 회의 자료가 제일 중요한데. 이 자료도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에서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결정적인 또 핵심적인 자료잖아요, 그게. 근데 그 내용을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입증 자료이자 증거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경찰과 검찰 모두 잘 이렇게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박선원 의원님 정말 잘 뽑았다 이런 국민들의 칭찬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요. 12.3 계엄 사태 이 국면에서 그 역할 국회의원이 모름지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고 계시고 되게 겸손하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날카롭게 질의하시는 전곡을 찌르는 이 핵심 질의하고 계셔서 또 공교롭게 우리 또 나주 지역 출신이어서 더 정감 있게 국민들께서 지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광주 전남 지역민들께 의원님 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이웃 선배 어르신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또 늘 우리 지역이 사실 더 어려워요. 늘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데 부디 용기 내시고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반드시 더 좋은 대한민국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함께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도 12.3 이 계엄 사태 관련해서 끝까지 지치지 마르시고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국민들도 함께 지켜보고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많은 응원 마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